밥 먹자. 오늘은 배고프지? 오늘은 뭐하지? 밖에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우선 나갑시다. 와, 날씨가 오늘 진짜 너무 좋다. 하늘 봐, 구름이 없어. 와. 야옹 야옹 야옹. 날씨도 좋고 기분이 우울한 날에는 보타닉 가든만한 곳이 없어요. 오늘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주말에 만날 사람이 없는지. 날씨 좋다고 사람들 많이 왔네. 나는 혼잔데. 아, 셀카봉 안 갖고 왔다. 오예, 20센트 득템. 아, 여기 앉고 싶은데 누가 앉아있네. 저 여기 앉아도 되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씨, 깜짝아. 오늘 너무 외롭네요. 외톨이야 외톨이야 두루두루두루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토요일날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이러고 있지? 저도 그게 궁금한데 오늘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소개가 많이 늦었죠? 저는 뉴질랜드에 2011년 아닌데 2001년에 이민을 온 크리스라고 합니다.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2001년에 5학년이었는데 한국 나이 5학년이면 뉴질랜드에서 6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8월쯤에 이민을 왔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게 됐어요. 6학년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나라는 중학교가 2년이에요 그때 많은 유학생들하고 이민자들하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학교였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거의 다 유학생이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민을 한 거지만 유학이었죠. 이민자들은 그때 당시 이 나라에 뭐 4살 때 온 친구들, 온 지 8년 된 친구들, 그래서 한국어가 많이 서툰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키위 친구들하고는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키위 친구들하고도 많이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유학생들하고 지내면은 영어가 늘지 않겠다 싶어서 한국인인데 영어를 쓰는 한국인,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 걔네들이 영어로 대답을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문화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자라왔고 한국 문화가 익숙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에서 유행하던 게 막 비비총, 미니카 이런 거였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런 게 유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시 유학생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학생 친구들은 한국을 다시 돌아가. 아무리 길어도 2-3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아무리 친해져도 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나 하고 다 친해지진 않잖아요. 자기하고 성격이 맞다거나 뭐 성향이 맞다거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나하고 성격이 맞거나 그런 친구들이 거의 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호주로 이민을 간다던가. 그래서 어찌저찌 이제 친구들 만들어서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문제가 똑같은 거야. 친구들이 오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호주나 캐나다, 미국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겨우겨우 마음이 통해서 친해졌는데 다 다른 나라로 가. 다른 나라로 가면은 나는 여기 혼자 남는 거잖아. 다행히도 이 나라에 남는 친구 몇몇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노고. 그리고 물론 남은 친구들도 몇몇 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한국으로 원어민 교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토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면서 제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준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는데 월 150만원 비행기값 대주고 집값 대주고 내가 써야 되는 돈은 전기값, 물세, 밥값, 이게 다였어요. 얼마나 꿀이야? 일주일에 15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신청했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갔는데 한국이 너무 재밌어. 미국인, 캐나다 사람, 호주 사람, 남아공도 오고 별의별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친구들도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문제는 또래가 아니었다는 거? 하지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외국인들하고는
나라는 문화가 다른데 1년 반 동안 한국에서 원어민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오게 됐어요. 당시 뉴질랜드가 너무 돌아오기 싫었어요. 뉴질랜드로 오면 난 또다시 대학을 다녀야 되고 딱히 전공하고 싶었던 게 없어서 이 나라에 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뉴질랜드로 오게 되니까 고등학교 때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몇몇 사람들까지 친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자기들만의 그룹이 생겨 있으니까. 문제는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이 나라 이민 와서 한국으로 다시 취업을 하러 가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 어차피 한국에 돌아가면 더 쟁쟁한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될 테고 막 하버드 졸업하고 예일대 졸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한국은 저도 빨리 취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빨리 따라잡아야 되니까 다른 애들처럼 일을 하고 싶었으니까.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됐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안 만나고 공부만 했으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설퍼지고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 보고 있는 키위들은 왜 한국인하고만 놀려고 하지? 문화 차이라는 게 정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원어민을 하러 가서 많이 느꼈던 건 한국인들하고 제가 지낼 때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한국인의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아 난 더 이상. 그런데 외국인들하고 지내면 외국인의 문화도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1.5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기도 저기도 아닌 그나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키위 문화에 가까운데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1.5세대 분들은 많이 공감할 수도 있어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뉴질랜드 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긍심을 갖고는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1.5세대 이민자인 입장으로서 친구를 사귀기가 많이 어려워요. 물론 워홀이나 유학생들 이런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시민자 입장에서는 워홀들과 친구가 되기에는 두려운 그런 선택이거든요. 친해지면 뭐해? 다시 한국 가는데 어차피 갈 거잖아. 한국에 돌아가서 뉴질랜드 다시 올 거야. 보고 싶어. 이런 말 했던 친구들 10명 중에 1명 올까 말까거든요. 솔직히 누가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오겠어. 나라도 다른 나라 가겠다. 뉴질랜드는 와봤으니까 호주나 캐나다, 미국 갈 때는 많잖아요. 어릴 적에는 엄청 떠들고 웃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별들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이런 토요일을 보내고 있네요. 뉴질랜드에 자녀분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자녀들도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만 그런 건가? 혹여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그 자녀가 컸을 때 이런 정체성 혼란을 겪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밖에 나온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오늘 브이로그 다 찍은 것 같아. 그냥 말하는 게 최고네. 항상 이런 이야기를 어딘가에다 하고는 싶었는데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네요.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공감 가신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